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주목할 만한 종목 두 종목 소개를 해드리려 유안타증권 반포 PIB 센터의 한상혁 차장이 오늘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니까 여기만 아니라 여러 군데 방송에 좀 나오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한국 경제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시각 주목해볼 유망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이 원고를 보니까 큐브 엔터예요. 근데 네, 이거 큐브 리포트 엔터입니다. 요새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까? 최근에 증권사 리서치에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 같아요. 네. 그래서 큐브엔터를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엔터테인먼트 전체적인 좀 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JYP라든지 하이브 지금 전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기획사들의 주가 흐름이 좋은 걸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주가의 가장 큰 모멘텀은 역시나 리오프닝과 관련된 수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리오프닝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카지노라든지 주류, 항공, 여행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많을 것 같은데 주가에 리오프닝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같은 방향성은 좀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단순히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Q의 증가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P의 증가도 동반해서 올라오는 쪽이 어느 쪽이냐 이거죠. 피해 증가라뇨? 그게 어떤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격의 상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Q의 증가라고 하면 단순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그런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P의 증가, 즉 가격의 상승까지 같이 이루어질 때 주가는 좀 더 세게 그리고 오랜 기간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2년 동안 전무했던 콘서트라든지 공연 같은 것들이 재개가 되면서 턴어라운드는 시작이 될 거고 재밌는 것은 한국 가수들의 그런 공연 티켓 가격들이 좀 올라오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큐브 엔터테인먼트 저도 이제 리포트가 요새 나오니까 저도 이제 읽고 그러거든요. 근데 보니까 실적 작년 재작년 실적은 사실 좀 형편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맞아요. 그런데 이런 뭐라 그럴까요? 우리 아이들이라는 새로운 진짜 여자아이들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여자 아이들에 대한 그룹의 무슨 음원도 1등을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이 되고 유튜브에서 7천만 hit을 때리고 이런 거 보면 이거 블랙핑크 같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주가가 지금 작년에 실적이 없었고 올해 이제 실적이 생길 텐데 생길 듯하게 보이는데 제 생각엔. 네. 그러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그렇게 생기면 주가의 움직임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엔터테인먼트 종목들은? 일단은 주가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네. 턴어라운드가 될 때 가장 좀 가파르게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면 정말 많죠. 하이브, SM, YG 엔터 이런 회사들이 정말 많은데 이들의 시가총액이 상당히 커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한 12조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JYP 같은 경우에는 오늘 2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천억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면에서 상당히 주가 탄력성 면에서는 좀 커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소속 아티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리포트 한번 읽어본 거고 우리 한 차장께서는 좀 깊숙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소속 아티스트가 좀 그렇게 대단합니까? 일단 지금 전 국내에 있는 주요 온라인 음원 사이트는 전부 다 석권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지금 한 2주 정도가 흘렀는데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5천만 조회수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좀 인기가 나오고 있는데 단순히 인기가 많아졌다. 이게 주가의 큰 상승 모멘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여기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볼 포인트가 큐브엔터가 이 뮤직 메타버스 플랫폼에 한 발 앞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애니모카 브랜드 그 회사와 6대4로 출자를 해서 지금 합작법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애니모카의 위상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회사입니다.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NFT 시장에서 더 샌드박스하는 회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회사의 모회사거든요. 네. 애니모카요? 저도 비트코인 같은 거 샌드박스 공부 좀 하고 그래 봤는데 애니모카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좀
죄송한 얘기, 무식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뭐 삼성전자 뭐 이렇게 유명한 회사입니까? 일단은 뭐 국내에서는 뭐 네이버, 카카오 이상의 좀 회사라고 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관련 NFT 시장은 샌드박스가 거의 다 석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회사의 모 회사가 바로 애니모카 시장입니다. 애니모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 최대의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큐브엔터가 이런 애니모카와 파트너십을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뮤직비디오 영상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대해서 NFT 시장에 좀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큐브엔터 지금 가격 얼마죠? 그 목표가하고 손절가 좀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가격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한 3만 원 선까지 좀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이상의 주가의 퍼포먼스를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가는 18,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대단한 그룹이 탄생을 해서 턴어라운드 모멘텀이 있고 그다음에 NFT 진출까지 시장까지 진출하는 큐브엔터 시총 한 3천 뭐 수백억 정도 되는 JYP나 하이브랑 비교해서는 정말 수십 분의 1분이 안 되는 이런 종목 턴어라운드 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두 번째 공략주는 효성 OMB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아, 효성 OMB 저 이거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하락을 해서 이게 왜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하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효성 OMB 뭐 무슨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좀 조정이 나오기를 저도 기다렸던 종목이었거든요. 네네. 그리고 마침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이 비료 관련주인데 지금 뭐 러시아의 전쟁이 조금 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바이든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웃기지 말아라, 안 믿는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곡물 가격이 또 미국의 그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네. 그런데 이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비료 가격도 지금 3-4배가 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 그래도 전쟁 끝나면 이거 뭐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글로벌 CPI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식료품 가격이 한 14%나 좀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물가 지표에서 식료품의 추이가 에너지보다 한 2배 이상 영향력이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지금 하루하루가 우크라이나 이슈 때문에 가격 변동폭을 키워나가고는 있지만 이게 식료품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파종 시기를 놓쳤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총탄이 머리 위로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누가 밖에 나가서 씨 뿌리고 물을 뿌리겠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에서는 농사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에서 그 밀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의 생산 차지는 올해 내내 밀 가격의 상승을 좀 불러일으킬 수가 있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대체 작물인 뭐 보리라든지 옥수수 가격 역시도 상승 추이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게 된다라고 하면 비료주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한번 주목을 해볼 포인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난 이후에 통상적으로 한 1개월에서 한 2개월 뒤가 흐르면 비료 가격이 꼭 상승을 하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뭐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의 비료 가격 상승 압박은 과거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단순히 곡물 가격 상승으로 비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여러 공급망 병목 현상들 같은 부분들이 어울려지면서 비료와 관련된 밸류체인에 전반적으로 다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 비료 가격 상승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료 가격 상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파종 시기를 놓쳐서 했다는 것은 오히려
조금 시간이 지나서 파종 시기를 놓쳤으니까 후에 파종을 하면 비료 가격은 그때부터 더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논리십니까? 일단 뭐 파종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에서의 밀 생산량은 확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른 대체 작물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내내 좀 곡물 가격의 상승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종목 우리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큐브엔터, 예, 새로운 그룹, 예, 여자 아이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효성 OMB 내지는 뭐 다른 비료 관련주들 또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 반포 PIB 센터의 한상혁 차장과 함께 오늘 두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